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를 알아봅니다.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재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양산시 의뢰표심을 취재했습니다. 공천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경남 곳곳에서 공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후폭풍도 커질 전망입니다. 각 대학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 가운데 국립창원대학교도 특성화를 무기로 재도전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들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선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 중 한 곳인 낙동강 벨트 양산시 을입니다. 이곳은 18년 만에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재대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전국 최대 격전지의 표심은 어디로 흐를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면서 8년 전인 20대 총선부터 양산 선거구는 2개로 나뉘었습니다. 양산을은 천성산을 기준으로 동부권인 웅상 4개 지역과 동면, 양주동을 포함합니다. 분구 후 치러진 두 번의 총선에선 양산을은 모두 민주당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20대와 21대 총선 표차는 2%포인트 내 승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9.87%포인트, 지방선거에서 박완수 지사는 33.2%포인트의 표차를 벌여 국민의힘 성적이 좋습니다. 26일 기준 양산의 대진표는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당의역으로 지역을 옮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진보당 박봉열, 자유통일당 김상구 후보 구도입니다. 특히 현역이자 전직 경남지사인 김두관, 김태호 두 의원 간 18년 만의 재대결은 전국의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산은 낙동강 벨트의 한 축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자가 있는 상징적인 곳인 만큼 여야 모두 정치 거물을 내세워서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군수에서 경남지사, 국회의원까지 이력도 비슷한 두 후보의 우위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 두 의원은 교통망과 역세권 개발, 메가시티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과 세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지키느냐 빼앗아 오느냐, 낙동강 벨트 양산을에서는 치열한 혈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당의 요청을 수용해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26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겠다며 낙동강 벨트를 탈환해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양산을 지역은 18년 만에 전직 경남도지사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창원시 진해구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원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저부터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며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해구는 이 의원 외에 3명의 예비 후보가 있는 가운데 전략공천설도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해을 예비후보 5명이 조혜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김해 서부경찰서에 고발하고 중앙당에 2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김성우, 김진일, 박진관, 서종길, 이상률 예비후보들은 조 의원이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2일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앙당 면접 당시 김해을 면접 참여자가 전원에게 경선하면 승복하고 원팀으로 선거에 임하겠느냐고 2번이나 확인했지만 조 의원은 확인 결과 경선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선으로 후보가 선출되면 결과에 승복하고 총선에 매진하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정영환 공관위원장에게 경선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이달곤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창원 진해를 전략 공천지역으로 검토하자 일부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하용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절차를 무시하고 낙하산 공천을 추진한다면 지역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낙하산 공천이 진행된다면 진해구를 더불어민주당이 헌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창원시 성산구 단수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배종천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심사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배 예비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정한 공천심사는 물론 경선도 없었다며 자신이 낸 심사비 200만 원과 특별당비 90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심사비와 당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액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접수실.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로 혼잡스럽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진이 부족한 탓입니다. 응급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교수들이 채우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9 구급 차량으로 응급 환자 이송 시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응급 환자 병원 이송 지연은 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병원을 찾지 못해 경남과 울산 등 타 시도로 이송됐습니다. 사설 구급차로 응급 환자를 이송할 경우 지연은 더욱 심각합니다. 응급실 쪽은 다 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락을 안 하면 안 받아줘요. 그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그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상황입니다. 전공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기존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엄청 좀 불편하고 불안하죠. 아파서 다 오고 있는데 지금 뭐 예약 변경 계속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안내실에서. 이처럼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오는 29일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대학가에서는 비수도권 대학 한 곳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유치 열풍이 불었습니다. 올해도 대학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경남 지역 국립대학인 창원대학교도 특성화와 통합을 내세워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입니다. 지난해 대학 한 곳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도전했지만 1차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동안 굵직한 정부 정책 사업에 성정됐던 만큼 창원대의 글로컬 대학 탈락은 충격이었습니다. 창원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부족했던 점을 인지하고 새로 취임한 박민원 총장을 중심으로 올해 글로컬 대학에 재도전합니다. 올해 유치 전략은 특성화와 통합. 창원대는 재료연구원과 전기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 함께 울산과학기술원, 이른바 유니스트와 같은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또 거창과 남해 등 도립대학들과 대학 이름은 공유하지만 다른 대학처럼 운영하는 미국 주립대 형식의 통합도 준비합니다. 특히 대학과 산업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대학이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 유치를 막아내고 외부 우수 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할 때부터 국립차원대학교는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2차 공모. 경남에서는 창원대를 비롯해 인제대와 경남대 등이 도전에 나섭니다. 글로컬 대학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창원대가 내세운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대학 총장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 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계도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의사단체가 증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정부와 의료계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 현장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호소하면서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법으로 규정된 국민보건의료보호를 1순위에 두고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대기 중 중금속 농도가 강수량 증가와 동절기 우천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나배 연간 평균 농도가 대기 환경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0.5 마이크로그램의 약 1.9%인 0.00969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도 0.0145 마이크로그램과 대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용도 지역 중에서는 공업 지역에서 5개 중금속인 니켈과 크롬, 망간, 철, 구리의 평균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는 26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 업무 동원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선거 공보물 발송 등은 선관위 업무라며 지방 공무원에게 대행하지 말고 선관위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사무에 공무원 강제 동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석동과 성산구 천손동을 잇는 가칭 제2안민터널의 명칭이 석동터널로 확정됐습니다. 석동터널 명칭은 시민 선호도 조사와 창원시 지명위원회 등을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 결정됐습니다. 통영시가 올해 거리의 악사에 참여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버스킹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통영 악사와 춤꾼, 섬악사, 통제 영악사로 공모 기간은 26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시가 지정한 장소에서 거리 공연을 펼칠 수 있는 통영 지역 개인이나 단체면 누구나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표 관광지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버스킹 공연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7팀이 40여 차례 공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